밤마다 잠 못 드는 고민,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베개에 머리만 대면 복잡한 생각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지난날의 후회가 밀려오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또 가끔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잠을 설치다 보면 다음날 컨디션은 엉망이 되고 또 그 다음날 밤에도 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밤마다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밤이 되면 유독 이런 잡념에 시달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50대 이후에 잠 못 드는 밤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50대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가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없었던 만성 질환들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잠을 깊이 자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변화 말고도 밤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있다가도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밤의 잡념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각의 꼬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가 또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다툼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감정적으로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생각들을 스크린 너머에서 관찰하듯이요. 이러한 객관화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주고 생각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을 억지로 잠재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그저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바다는 잔잔해지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찾아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 못 드는 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걱정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건데요. 이 방법은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시각화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늦지 않을까?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등등. 어떤 걱정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편안하게 적어보세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의 복잡한 실타래를 종이 위에 풀어낸다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걱정들을 종이에 옮겨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잠을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걱정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면 밤의 잡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걱정 노트는 단순히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가 불필요한 정보들을 처리 완료했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치 컴퓨터의 임시 저장 파일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그것들은 더 이상 휘발성 있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형태로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이 위의 글씨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막연했던 불안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과대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노트는 단순히 걱정을 적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잠들기 전에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적고 내려놓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걱정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을 때 어젯밤의 걱정들이 훨씬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문제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그 문제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준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 노트는 단순히 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이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밤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의 무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리와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서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만약 낮잠을 잔다면 짧게 20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우리 뇌가 침대를 휴식이 아닌 활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자제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잠시 침실을 나와 다른 공간에서 간단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 조절 요법은 우리의 뇌가 침실과 잠을 연결짓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 언제 배고프고 언제 피곤할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이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잘 작동해야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언제 잠을 자야 할지, 언제 깨어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 여행자의 몸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일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말마다 다른 시간대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말에도 평일과 가급적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시도하면 우리 몸이 그 규칙적인 패턴에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낮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내외의 짧은 파워 낮잠을 추천합니다. 이 짧은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밤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는 편안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침실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자극조절 요법은 불면증 치료에도 활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것은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침대에서 나와 독서나 명상처럼 편안하고 지루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 뇌는 침대와 잠을 강하게 연관짓게 되어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잠이 온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므로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밤의 잡념을 잠재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낮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며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빛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자극들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켜서 밤이 되어도 쉽게 진정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러한 강한 자극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수면 의식 또는 이완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잠들 준비를 시키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샤워나 반신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아로마 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나 샌다로드 같은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베개에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잠들기 전 좋은 습관이지만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어려운 내용은 피하고 가볍고 편안한 에세이나 시집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1분, 2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바라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이완 연습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밤에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벼운 대화나 따뜻한 포옹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은 우리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 자신만의 편안한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밤의 잡념을 물리치고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커피나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의 힘을 빌리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산책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각성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 동안의 활동과 밤의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밤의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 실내에만 머물기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낮 동안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몸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수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을 찾으시는데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려서
다음날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코틴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자기 전에는 흡연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밤에 너무 과식하거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활동해야 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고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수면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낮 동안의 건강한 습관들이 밤의 평화로운 잠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잡념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기 어렵거나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을 넘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앞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불면증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 숨겨진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후군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질환들이 밤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질환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도 불면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여러분의 수면 습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 다원 검사나 수면 일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거나 불면증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세요. 불면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활기찬 삶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은 대개 우리의 불안감이나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알아차리고 걱정 노트를 활용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잠들기 전 이완의 시간을 가지며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가 또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다툼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감정적으로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생각들을 스크린 너머에서 관찰하듯이요. 이러한 객관화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주고 생각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을 억지로 잠재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그저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바다는 잔잔해지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찾아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 못 드는 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걱정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건데요. 이 방법은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시각화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늦지 않을까?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등등. 어떤 걱정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편안하게 적어보세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의 복잡한 실타래를 종이 위에 풀어낸다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걱정들을 종이에 옮겨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잠을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걱정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면 밤의 잡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걱정 노트는 단순히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가 불필요한 정보들을 처리 완료했다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치 컴퓨터의 임시 저장 파일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그것들은 더 이상 휘발성 있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형태로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이 위의 글씨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막연했던 불안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과대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노트는 단순히 걱정을 적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잠들기 전에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적고 내려놓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걱정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을 때 어젯밤의 걱정들이 훨씬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문제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그 문제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준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 노트는 단순히 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이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밤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의 무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리와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서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만약 낮잠을 잔다면 짧게 20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우리 뇌가 침대를 휴식이 아닌 활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자제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잠시 침실을 나와 다른 공간에서 간단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 조절 요법은 우리의 뇌가 침실과 잠을 연결짓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 언제 배고프고 언제 피곤할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이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잘 작동해야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언제 잠을 자야 할지, 언제 깨어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 여행자의 몸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일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말마다 다른 시간대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말에도 평일과 가급적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시도하면 우리 몸이 그 규칙적인 패턴에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낮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내외의 짧은 파워 낮잠을 추천합니다. 이 짧은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밤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는 편안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침실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자극 조절 요법은 불면증 치료에도 활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것은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침대에서 나와 독서나 명상처럼 편안하고 지루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 뇌는 침대와 잠을 강하게 연관짓게 되어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잠이 온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므로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밤의 잡념을 잠재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낮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며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빛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자극들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켜서 밤이 되어도 쉽게 진정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러한 강한 자극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수면 의식 또는 이완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잠들 준비를 시키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샤워나 반신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아로마 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나 샌다로드 같은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베개에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잠들기 전 좋은 습관이지만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어려운 내용은 피하고 가볍고 편안한 에세이나 시집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1분, 2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바라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이완 연습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밤에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벼운 대화나 따뜻한 포옹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은 우리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 자신만의 편안한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밤의 잡념을 물리치고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커피나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의 힘을 빌리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산책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각성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 동안의 활동과 밤의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밤에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 실내에만 머물기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낮 동안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몸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수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을 찾으시는데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려서 다음날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코틴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자기 전에는 흡연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밤에 너무 과식하거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활동해야 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고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수면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낮 동안의 건강한 습관들이 밤의 평화로운 잠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잡념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기 어렵거나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을 넘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앞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불면증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 숨겨진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후군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질환들이 밤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질환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도 불면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여러분의 수면 습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 다원 검사나 수면 일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거나 불면증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세요. 불면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활기찬 삶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은 대개 우리의 불안감이나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알아차리고 걱정 노트를 활용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잠들기 전 이완의 시간을 가지며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 밤의 잡념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잠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밤을 다시 평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